화요일의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웃는 그날까지 웃겨야 산다 김경진의 어째스까. 오늘은 웃을 수 없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국민의당 수석 대변인. 수석. 수석. 사석도 아니고 수석. 삼석도 아니고 수석. 우리는 돌수석 생각해. 돌대가리. 아니 게 제가 좀 돌대가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돌을 좀 맞고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좌석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네. 둘이에요. 굉장히 친합니다. 네, 굉장히 친해요. 가까워졌습니다. 굉장히 약간의 그 레리킹 쇼 같지 않아요? 네, 너무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토크쇼들이 이렇게 가까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토론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침이 정말 튀겠어요.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이쪽 보고.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서 네. 바로바로 쏴주는 센스, 친절 뭐 이런 거 네.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새벽부터 분주하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전 7시부터 온 에어 네. 생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저희 기자들이 새벽 4시부터 네. 출근을 해서 네. 검찰에 가서 비표를 받고 비표를 받고 빨간색, 노란색 네. 나눠서 비표를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에 밤새 네. 농성 아닌 농성을 네. 하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분들도 네.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좀 저희가 이제 아침에 계속 삼성동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우선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 30여 명이 아예 밤을 샌 것 같더라고요. 네. 태극기를 두른 채. 네. 근데 첫 번째는 네. 우선 첫날 갔을 때 네네. 한 500명 있었잖아요. 한 300에서 500 그렇죠, 정도. 맞아요. 네. 500명 맞아요. 네, 근데 예. 10분의 1, 10분의 20분의 1로 확 네. 줄었지 않습니까?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금. 지금 다시 다시 모이고 있다고.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나오는 거예요. 예, 9시 반이기 9시 때문에. 반이니까. 예. 어쨌든 그렇고 네. 저거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과거에 누군가의 희망이거나 또는 현재 이 순간에 누군가의 희망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에게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딘가 항상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음. 근데 우리가 사실은 네. 이 팟짱 코너를 시청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네. 상당히 좀 디스오더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이해할 수 없다. 그 좀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예. 그게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예. 당연히 이제 의견을 같이 하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선거를 나가 보면 네. 실제로 아주 다양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정말 극과 극이고 우리가 예, 예. 자유한국당에 예. 김진태 의원 있죠.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대선 출마도 이번에 했는데. 대선 출마한 대선 주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분도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될 거라고 합니다. 네. 구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야, 뭐냐면 그러니까 진짜 예. 정말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 음. 근데 그러면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는 게 그 생각의 어떤 파생 지점은 어딜까? 네. 그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솟아왔을까? 좀 엉뚱한데 이제 배가 잠시 산으로 네, 가면 예. 어떤 대문호가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 문학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재여서 내 머릿속에서 솟아나는 것 같지만 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하느님이 우주 안에 문학적 영감을 톡 던져놓으면 네. 이 영감이 새처럼 날아다닌대요. 어. 하고 다녀다니는데 갑자기 대문호 앞에서 이 팔랑팔랑하고 이 영감이 예, 지나다니고 있으면 예. 대문호가 그걸 찡 보다가 저기 영감이 있네 하면서 접신이 되는 순간 접신. 머릿속에 쫙 지나가면서 단어와 이게 예. 머릿속에 예. 쫙 스치고 지나간대요. 예. 그때 쫙 받아 적어야 된대 뇌세포가. 받아 적다가 중간에 한 70% 받아 적었는데 30%가 남았는데 벌써 이게 빠져나가기 시작한대요. 예. 그럼 이 대문호가 뛰어간대. 예. 야 임마 거기서 나못 받았었다. 거기서. 의원님 저 화면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완전히. 아니 저 말고 우리 김경진 의원님 한번 잡아주세요.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의원님 저 보시면서 한번 해주세요.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리얼 버라이어티. 네. 예, 제가 김경진 의원님 무한도전 한번 나가면 좋겠어요. 뭐든지 가능해. 무한도전 나가셔가지고 추격전 한번 우리 박명수 씨랑. 우리 집사람 김경란 여사가 하는 얘기가 예. 김경진은 예. 위아래로 리미트 무한대다.
좌우로 리미트 무한대다. 예. 아, 근데 정말 그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어쨌든 그 생각은 이 불합리한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네. 하나님이 던져놓을 수도 있지만 음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 음흠. 가령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어떤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람이 준 나한테 이익이나 이권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고 희망을 품을 수도 있고 네. 굳이 진실을 안 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면. 예. 그리고 또는 그 사람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방향성이 또 맞는 경우도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어쨌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온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네.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그러니까 파면 결정을 내린 게 지난 10일. 그래서 오늘이 10하루째인데요. 그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매일 출근을 했어요. 네. 올림머리는 왜 매일 했을까? 집 밖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 김기춘 실장이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네. 이제 딱 퇴임을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실업자가 됐는데 네. 변호사 개업은 하기 싫고 그래서 변호사 개업은 안 한 상태에서 예. 뭔가 가훈은 잡고 싶고 예. 이게 자기 기율이죠, 자기 질서죠. 자기 규율. 그 유교에서 말하는 신독이라는 개념 비슷한 거죠. 아침에 1층에서 딱 식사를 하고 사모님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점잖게 양복을 딱 갈아입은 다음에 네. 넥타이를 메고 예. 2층 이 서재로 느릿느릿 걸어서 여기 올라가신답니다. 예. 책상에 딱 앉은 다음에 예. 커피 한 잔 가져오세요. 나 진무 볼 테니까. 출근. 2층으로 올라가면 출근. 2층에서 내려오면 퇴근. 커피 한 잔 가져오세요. 비서는 사모님. 부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금 구치소에 있죠. 예. 지금 구치소 동기들이 많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송주, 정매주 자매가 이제 출근을 오늘도 했습니다. 올림머리를 하고 나타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그 궁금증을 갖고 있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질문으로 마구 들어오고 있는 건데 검찰청 변기 교체 여부가 어때? 아니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변기를 바꿔가지고 의원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변기공주. 왜냐하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가는 데마다 또 그 외국에 가면 또 가는 데마다 전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얘기가 강박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강박증. 특정한 상황이나 특정한 물건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중에 이상하게 다리 이렇게 달달달 떨면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맞아요. 다리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 중에도 있어요. 그래요? 누굽니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하루 종일 떨어요. 네. 그다음에 꼭 공부하기 전에 커피 한 잔을 안 마시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 커피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네. 어쨌든 저게 일종의 강박증이라고 하고요. 그 누군 송 시장 인천의 송 시장님, 송영길 시장, 시장 집무실 변기도 뜯었고, 뭐 부산 백스포 회의장 변기도 뜯었고 여러 군데서 변기 뜯었는데 어쨌든 검찰청 변기는 굉장히 튼튼한 변기이기 때문에 저기는 뜯을 일은 없습니다. 뜯을 수가 없는 거죠. 뜯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근데 저희는 검찰 조사실을 안 들어가 봐가지고요. 1인 조사실이 얼마나 큽니까? 뭐 지금 그 뉴스에 나오는 바로는 한 10평 남짓 된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는 그 화장실이 딸려 있습니까? 조그맣게 하나 있습니다. 조그맣게.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화장실을 이용하시게 되겠네요. 그러겠죠. 그렇군요. 자, 그 박 전 대통령이 이제 9시 30분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8시 9분, 10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제 1시간 20분 정도 후에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설 걸로 보입니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메시지를 발표할까요? 근데 발표할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뭐 한대요. 저는 저도 궁금해요. 무슨 뭐라고 얘기를 할지. 근데 이게 진퇴양난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딱 그 상황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본인이 여태까지
나 억울하게 당했어. 네. 다 몰아씌운 거야. 나는 착한 일 하려고 그랬어. 네. 한류, 문화형성, 체육개발, 네. 국제화, 예. 세계화, 네. 대한민국의 위상제고 예. 이걸 하려고 하는데 순실이가 전부 그냥 혼자 말아먹게 한 거야. 네. 라는 게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입장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딱 기자들 앞에 서서 저 잘못했어요. 여태까지 거짓말했어요. 그럴 순 없다는 거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럼 일관성이 좀 어긋나겠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그게 맞죠. 그게 그렇게 해야. 지금 시청자 의견 네. 들어온 게요. 김용성님께서 오늘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의 마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은 그렇게 고개 숙이고 네. 사실은 닭똥 같은 눈물이라도 흘리면서 저 잘못했습니다. 네. 여태까지 다 거짓말했습니다. 제가 순간 어떻게 보면 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네. 제 심성이 꼬이고 뭐가 잘못돼서 판단 잘못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네. 그나마 지금 국민들 구속 여론이 80%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절반 내지로 게이지가 떨어질 거예요 보면. 네. 반절로 떨어질 텐데 네. 문제는 사람이 네. 착하건 안 착하건 이게 폼생폼사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죽어도 고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 한민족의 유전자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 정도로 자기가 오랜 시절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해왔던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의 보는 눈 속에서 평생을 네.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입장을 급히 바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배신자, 변절자,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네. 비판받고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이를테면은 그날 지난 12일인가요? 저녁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네.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밝혀진다. 거라고 본다. 네, 믿는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그 했는데 모든 것은 내가 안고 가겠다. 안고 가겠다. 근데 네.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너무 만면의 미소를 너무 세게 웃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웃을 처지인가 파면당한 대통령이 네. 그리고 또 이 엄청난 범죄 혐의 앞에서 과연 그분이 웃을 수 있는 건가라는 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던 동정 연민도 그 웃음으로 싹 날아갔다. 이런 국민 여러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배신, 배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의 지지자에게만 충실한 그러니까 그렇죠. 여전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딸로서 네. 독재자의 딸로서 계속 그 지지자들에게만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건 검찰 조사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퇴를 해야 맞아요. 저 네. 잘못했어요. 저 반성합니다. 물러서야 맞다는 네, 거죠. 물러서야 네. 퇴를 해야 맞는데 네, 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습관이라든지 정치인으로서의 자세, 네. 어떤 정치적인 상황, 지지자들에 예. 대한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예,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짧은 메시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국민들께 이런 조사를 받게 된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 네.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 짧은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네.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시 30분 검찰에 출두를 할 때 저희 이제 앞에 보여드렸는데요. 박정우 기자가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네, 네.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네. 그 삼각형의 그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자들로부터 이제 질문을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만약에 김경진 의원님이 기자라면 네. 그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어떤 질문을 좀 하고 싶으세요? 왜 최순실 정유라에게 그렇게 많은 뇌물을 받도록 특혜를 주었습니까? 핵심이죠.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네, 무슨 무슨 사이길래 네. 그렇게 특별히 최순실과 정유라를 정유라에게 챙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저도 궁금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뭐라고 답변을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 와중에 박상종님께서 어제스가 나왔네요. 광주 북구입니다.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깨알 같은 네. 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막 카카오톡으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정상적인 말을 할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요.
독일 새벽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오마이TV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 모두 잠들고 불 끈 방에서 TV만 불을 밝히며 오마이TV와 함께하고 있어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요. 독일에서도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마이TV 화이팅! 이런 화이팅. 의견 주셨습니다. 박성환님께서는 굿모닝 너무 고생하시네요. 오늘도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대통령이 우리 오마이 기자 10분의 1만 됐어도 오늘 같은 일이 없었을 텐데. 1000분의 1만 됐어. 1000분의 1?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주변이 굉장히 소란하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집회가 열리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삼릉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녹색 어머니회가 드디어 맞불 집회 나섰습니다. 네. 행진까지 했어요. 네. 도대체 아이들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기자 아니에요라고 했는데도 너 기자지 이러면서 그 태극기 봉으로 막 쿡쿡 찌르고 때리고 이러거나 그 아이들 붙잡고 막 야단치거나 너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니 막 이러면서 애들이 편의점에 갈 수가 없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엄마들 아버님들이 나선 건데 어제는 알몸 시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혼내야 된다. 물론 필요하면 혼을 내야 될 때는 혼을 내야 되지만 저분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가고 있는 집단 군중 심리는 뭘까? 그래서 사실은 심리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현명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정치적인 소수자로 몰려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스스로 계속해서 자기 암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오면 사진 하나 찍고 기사를 쓰면 전부 이것들이 세상을 왜곡해가지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해서 악의적인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표징 같은 건데요. 저는 또 가슴이 아픈 게 늘 새마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고 그리고 태극기, 성조기. 그러니까 이를테면 좀 시대의 비극 같은 게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60년대, 70년대 암울했던 독재 국가 그리고 그 한국 전쟁을 겪어오면서 있던 피폐돼 있던 그리고 내가 조국을 위해서 새마을 운동 열심히 하고 그리고 군복 입고 나가서 외국 전쟁까지 그 베트남 전쟁 이런 데까지 파병돼 가지고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병도 없고 이러고 왔는데 이 나라가 나를 이렇게 대접해 푸대접해. 근데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이분들도 다 희생 당한 거거든요. 시대에 희생당하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희생당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분들의 심리는 그렇게 투영이 될까? 그 문제가 부처님 말씀을 다시 부처님 말씀을 아침부터 꺼내 보면. 세상의 상당 정도의 잘못된 문제는 이 진치, 제대로 모르는 것, 우매함,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실의 광명을 비추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을 제대로 깨닫게 잘 설득해서 알려줄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방어 전투 상태예요. 보면. 방어 전투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거친 방법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꺼내서 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진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내용이 바로 정치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그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 진실이 확인됐을 때 이건데 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정치가 쉽지 않은 게요. 정말 슬퍼요 이게. 정말 슬퍼요. 슬픈 게 정치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보면. 그렇죠. 싸움인데 이 싸움이 자원 분배의 싸움이잖아요. 누가 예산을 더 차지하는가 또는 이 예산 분배를 결정할 수 있는 이 직위들, 직책을 누가 더 갖느냐 결국은 이 싸움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끊임없는 정치는 투쟁의 역사예요. 근데 이 세력과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농민과 가령 어떤 공직업인 또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싸움이다. 이건 비교적 건전한 싸움이에요. 근데 지역과 지역과의 싸움이다. 이건 약간의 좀 불건전한 노동자와 노동자 간의 싸움. 이런 근데 이 싸움이 건전한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불건전한 싸움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는 어딘가 자기가 소속돼 있는 귀속 집단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중거 집단이 예,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중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옳건 그르건 간에. 예. 난 광주야. 난 광주 북구야. 광주도 아니고 광주 북구야. 북구야. 광주 안에서 또 싸워요. 또 보면 싸워. 광주시 예산 5점에 우리 북구로 1조 와야 돼 하고 니네가 왜 1조야? 니네 그렇죠. 5천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구 안에서는 예. 또 돈끼리 싸워요. 돈끼리. 우리가 500억 먹어야 니네가 왜? 네. 그러니까 수많은 이해 집단 간의 계속해서. 정의 조정 갈등 뭐 예. 이런 거,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씨 어제도 하루 종일 슬펐어요. 왜요? 예? 왜 우리 김경진 스카 요정을 요정을 슬프게 합니까? 제가 여린 사람 아닙니까? 예, 예. 이제 요정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데. 대통령 선거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저도 드디어 이제 칼을 뽑고 이제 예, 싸움의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군요. 정말 네. 선거가 여럿 힘들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선거가 빨리 끝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200가지. 그래서 100장 이상 질문 내용을 준비했고 네. 어제도 하루 종일 바꿨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 조사가 예컨대 이제 그 포토라인에 9시 30분에 정확하게 도착을 한다 치면 네. 거기서 간단하게 뭐 하고 네. 조사실까지 가는데 네. 10분이면 넉넉하겠죠. 10분은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네. 보통은 이제 정직 대통령쯤 되는 피의자가 오면 네. 이제 검사장쯤 되시는 분들이 이제 차 한 잔을 대접하는 이게 일종의 의식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의식 세레모니 세레모니. 조사받기 예, 전에. 조사받기 전에. 예.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대검 중수부 소환 받았을 때 중수부장이 예. 이제 직접 나오셔서 차 한 잔 대접을 해드렸고 그 차 참 마시기 싫을 것 같다. 무슨 저기 도깨비 드라마의 네. 그 연옥에서 네. 자 그 저 이승에서의 일을 다 잊게 해줍니다. 마시고 조사실로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요거 한 잔 드시고 들어가서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기 굉장히 편하겠다. 예. 근데 어쨌든 차 한 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을 조금 달래드리기도 하고 네.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네. 거기에 대략 한 10분쯤 걸릴 거고요. 티타임이 한 10분 정도. 네. 그러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사람은 네. 이영렬 지검장. 이영렬 지검장이나 아니면 이제 중앙지검 1차장이 이제 검사장급이거든요. 네, 예. 직급상으로는. 1차장. 예. 네, 그래서 1차장이 만나면 아마 검사장께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1차장 검사장급. 네. 예, 1차장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조사실로 올라가면 네. 대략 한 2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20분. 네, 네. 네. 그러면 한 20분 잡고 그러면 9시 50분에는 50분에.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들어가면 네. 또 좀 잠시 앉으라 그러고 네. 또 거기서 또 차 한 잔 대접하고 마시고 왔어요. 네. 그냥 하시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뭐 물 한 잔 주세요. 근데 그래도 예. 검찰 앞에 가면 네. 이 세상에 쫄리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쫄면이 됩니까? 예. 그 검사들은 몇 분 정도가 나오십니까? 검사들은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가 조사를 하고요. 네. 대략 이제 아마 두 분 정도가 직접 실제로 대면 조사를 조사. 주도할 분은 한 분이고 네. 옆에서 한 분 정도가 대기 검사 한 분 추가, 그다음에 수사관 한 명 정도가 추가로 대기를 할 거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을 따라온 변호인 중에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네. 현장에 입회를 할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조사실은 검사 2명, 수사관 1명, 네. 변호인 2명,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해서 6명 정도가 아마 그 10평 남짓한 공간에 같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나오는 바로는 그 검찰에서도 손에 꼽히는 두 부장 검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200가지 질문을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네. 지금 피의 사실이 14가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네. 범죄 사실이. 네. 그러면 각각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일시, 장소,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네. 무엇을 이것만 한 항목당 물어보면 그게 6가지면 네. 14 곱하기 6 하면 얼마입니까? 그게 100가지 아닙니까? 네. 조금만 살을 붙이면 이제 중간에 순실이 그것이요. 네. 나는 돈 빼먹으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그것이 돈을 빼먹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네. 아니 대통령님 평소에 순실이랑 대포폰을 막 열심히 쓰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그 대포폰은요 예. 내가 쓴 게 아니고 영선이가 개통해갖고 영선이하고 순실이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네.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아니 네. 영선이 얘기에 따르면 네. 대통령님도 쓰셨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는 대통령님께서 성형수술 받은 그날은 대통령 통화 내역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 가다 보니까 범죄서시 14개면 기본으로 조사를 할 게 200개가 훨씬 질문을 할 게 더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워낙 검찰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물증으로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부인을 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 반문으로 이런 증거가 있는데 누구는 이렇다고 하던데 네, 네. 당신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인 물증이 있는데라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알겠어요. 그냥 그렇군요. 말씀하시는 대로 받아 적어 드릴게요. 네. 이제 이게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서 작성을 이제 요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은 얼마나 걸릴 거냐 좀 차이는 있어요. 보면. 그렇군요. 자, 지금 화면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우측 상단에 좌측인가요? 상단에 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들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래는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뭐 이영선 전 행정관이죠. 그리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머리를 했던 정송주, 정매주 두 자매가 자택으로 들어갔고요. 전날에는 그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한 6시간 정도 만나서 뭐 준비를 했다 그래요. 네. 연습도 하고. 네. 조사에 맞춰서 연습도 하고 준비도 뭘 연습했을까요? 뭘 연습했을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스카가 바로 나옵니다. 예. 아니 뭔가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질문이 틀림없이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십시오. 예. 근데 조력을 하게 되잖아요. 네. 유영하 변호사하고 그 정 변호사가. 네. 그러면 잠깐만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합니까? 임파서블. 아 불가능합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네. 변호사들이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실관계는 직접 본인이 경험했던 팩트는 대통령 본인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하. 자기가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본인이? 다만 예.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불리한 얘기를 술술술 얘기하려고 했을 때 네. 물론 자백을 하고 이제 선처를 받으려고 하면은 몰라도 네. 본인이 부인을 하겠다 법정에서 이렇게 이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리한 얘기를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 네. 잠깐 대통령님 입을 닫으십시오. 묵비권을 행사하십시오.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고 네네. 그 권리를 고지해 줄 수 있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변호권의 범위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말하지 마세요. 이런 어떤 이제 협의와 자문을 해줄 수 있지만 네. 사실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이 안 되죠. 그렇군요. 네. 그 두 분이에요. 이원석, 한웅재. 네. 그 아는 분들이신가요? 두 검사? 한웅재 부장검사는 네. 제가 2003년도에 서울중앙지검에 근무를 했을 때 네. 저희 부에 같이 근무를 했었죠.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고요. 명석한 부장검사님. 네. 예. 거기가 서울 출신이고 네. 저희가 서울 관악고등학교를 나왔던가 영동고등학교를 나왔는가. 의원님 그 고등학교 어디 나오는지 다 기억을 하시는군요. 아니, 같이 1년간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둘이 맨날 술 먹고 놀았거든요. 술 친구. 술 친구. 네. 술 후배. 네. 한 부장검사께서 네. 굉장히 진지하신 분이세요. 아, 그래요? 보통 진지하게 술을 드세요? 네, 진지하게. 그래서 네. 이거 폭탄주 한 7, 8잔 들어가기 전까지는 예, 예. 딱 로봇처럼 딱 그러만 자세로 계시다가 예.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예. 형 왜 그래 하고 검사들은 진짜 폭탄주를 좋아하나 봐요. 네. 검사들은 폭탄주를 한 20잔씩 드시나요? 옛날에는 근데 왜 이렇게 폭탄주를 많이 드십니까? 갑자기 이제 좀 그게 역별을 이제 세가지고 갑자기 검사들은 왜 이렇게 아니, 폭탄주를 사랑하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네, 이게 이제 저희 그러니까 검사들은 부수를 가지고 있는 검객들이다. 검객, 무사다. 무사다, 네. 네. 칼잡이. 칼잡인데 네. 부수로 하는 칼잡이다. 네, 이제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기본적인 어떤 영혼의 속성은 칼잡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칠고 네. 굉장히 이게 강렬하기 때문에 네, 네, 술을 그래서 잘 먹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느낀 것은 네, 그 하도 바쁘면요. 네. 하도 바쁘고 정신없고 주변에 머리 아픈 일들 네, 접하고 있으면 네. 진짜 이게 머리에 쥐가 난다는 표현이 있지 그래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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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 표현 압니다. 예. 예, 머리에 쥐가 난다는 거 뭔지 압니다. 예. 그 머리에 쥐가 날 때 예, 유일한 예. 해소책이 보면 아, 술. 그게 없어요.
저희가 술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아침에. 네, 여러분 술을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LA에 계신 분들은 한잔 하십시오. 지나친 음주는 건강을 해롭게 합니다, 여러분. 예, 음주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그 수사의 핵심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요한 건 이제 뇌물 수수 혐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과연 뇌물죄가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밖에 직권남용 혐의들, 문서 유출이라든가 비밀 누설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대포폰 푸고 이런 거는 뭐 전기통신사업 법 위반인데 뭐 그게 세게 뭐 주요 쟁점은 아닌 것 같고 구속의 핵심 사유가 될 게 역시 뇌물죄. 예. 근데 뇌물죄 아니어도 네. 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아 박근혜 대통령 구속될 수밖에 없다. 99.99999% 구속이에요. 100%. 아 박근혜 네. 99.9999999. 99. 아, 몇 번이죠? 한 7번쯤 써놓죠. 아, 7번이요? 네. 예. 구속이다. 구속이다. 박근혜는 구속이다. 네. 그 광장에서 박근혜는 감옥으로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네. 99.99999 네. 구속이다. 그렇게 보신 이유는 뭡니까? 헌법에 네, 헌법에. 특수 계급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수 계급. 예. 네. 아니 구속이 안 되면 특수 계급이 창설되는 건데 되겠어요? 두 번째. 네. 이제 같은 얘기인데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켜서 그대로 열심히 따라서 한 안종범 종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안종범 종범이 구속이 됐어요. 안종범 종범. 주범도 아닌데 안종범 주범도 아닌 안종범 종범이 구속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안종범 김종. 그러니까 안종범. 종종종. 역시 또 종범인 김종 종범도 구속이 됐어요. 조윤선 종범도 구속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돈을 갖다 준 이재용. 나도 치매야지. 예. 이용주 할 뻔했죠. 안 돼. 국민의당이야. 이재용 공여자도 구속이 됐어요. 공여자. 그러면 그 아래 끝들 하부 단계의 이 범죄 관여자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제가 한 5회쯤 나와서 이게 총체적인 범단이라고 총체적인 범단이라고 그러면 이 9할, 8할, 9할, 7할, 6할, 5할, 4할, 3할 때가 다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 딱 위에 핵심 정점인 일할 때면 불구속?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 구속자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구속자들이 투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법이냐? 이게 대한민국 법치냐?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가 이게 감옥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동을 뜨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없다.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구속동지회가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당연히 구속이 되는 거다. 박근혜는 99.99999. 만약에 0.00001% 구속이 안 된다면 그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다. 그래서 명령으로 검찰에게 불구속 수사를 명할 수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0.00001%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그게 정보들이 돌았거든요. 옛날에 강정구 교수 때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강정구 교수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불구속 얘기를 하니까 검찰총장이 그러면 그 서류로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서면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무총리는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 지휘권자니까 사실상 법무부 장관하고 동일한 어떤 법적 신분 상태에 있다라고 봐야 되고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서면으로 불구속 지휘를 한다. 이러면 검찰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총리가 이제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그 사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대통령 바뀌고 총리 바뀔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이제 사람이 바뀌면 다시 이제 구속 지시를 할 수도 있죠. 그런 가능성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검찰청법에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이게 일반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충분히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0.00001%의 가능성으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다. 네. 그러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황교안이 죽어야죠. 이제 황교안 죽어야지. 황교안 아웃. 황교안 아웃. 황교안 아웃으로 갈 네, 거다. 그럴 네. 수밖에 없다. 이제 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많이는 법 앞에 사실 평등한. 네. 황교안도요. 네. 우리 최초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을 때 네. 황교안은 과연 그때 수사에 합법 어떤 이렇게 과연 합법적으로만 관여를 했을까? 우병우처럼 우병우처럼. 황교안도. 황교안 네. 본인은 수사 네. 받을 대상은 없을까? 아하.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 때 네. 어쨌든 국무총리였고 예. 그 과정에서 본인은 또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은 없을까?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2014년도에 십상시 파문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문건을 취재했던 그 세계일보 기자, 그 기자가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통학할 때 그 부인한테 애를 꼭 지켜라 얘기를 하고 상당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여러 징후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제 헌법재판소 그럴 수 그 있어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증언해서 많은 기자들이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근데 그 사건 당시에 이 사건은 그 문건에 나와 있는 그 이른바 국정농단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 심각한 문제니까 이걸 들여다봐라 해야 되는데 문건 유출로만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완전히 그 가렸는데 이 핵심 공로자가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것이고 이때 이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었잖아요. 그럼 이분들도 사실상 조사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충분히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자 세계일보 기자의 얘기 신변의 위협을 네. 느꼈다고 하는 얘기가 저도 여기 나와서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제 지메일 계정 해킹하려고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누굽니까? 그렇게 의원님의 이메일 계정도 들여다보려고 하고 세계일보 기자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검은 손은 누굴까요? 어둠의 세력들이겠죠. 어둠의 세력들. 최소한 그 어떤 분과 뜻을 같이 하는 예. 자금도 배후에 빵빵하니까 그런 짓을 할 것이고. 네. 예. 예. 근데 그래 봐야. 네. 그러니까 그 0.00001%의 어떤 황교안 총리에 의한 수사지의 가능성. 네. 그래 봐야 법원에서 나중에 그러면 형을 선고할 때 실형 선고를 안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어차피 뇌물만 가지고도 10년 이상이고 네.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거든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소 실형 5년입니다. 아무리 적게 나와도. 자,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그러니까 검찰은 오늘 하루에 끝낸다는 방침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예스, 노 뭐 해서 촥촥촥 네, 네. 한다 하더라도 네. 다 끝내면 바로 영장을 칠까요? 구속영장은 오늘 친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여유를. 여론을 수렴하고 네. 고민하는 어떤 코스프레. 네, 절차적 과정. 절차적 과정. 아, 점잖은 용어. 절차적 과정. 네. 네. 을 밟을 것이라고. 아, 왜냐하면 네. 지금 국민 여론의 80%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또 네. 구속이 타당하다라는 네. 게 지금 국민들의 일반적인 여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나와 있는 30명에서 500명 사이에 네. 이제 긍정 지지자들이 예, 있고 지지자들. 예, 또 샤이 지지자들까지 있으면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네. 사회적인 함이나 무게는 이렇게 네.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검찰이 최소한 고민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거치려고 네. 할 것이다. 그렇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 결론은 정해져 있다. 있다. 아, 오늘 의원님 말씀이 네. 너무 확확 그 와닿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 99.9999. 99. 그리고 뭐 이러저러한 제스처는 취하고 검찰이 시간은 벌어주겠지만 네. 결론은 정해져 있다. 예, 그분이 가실 곳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이제 이런 있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권혁출님께서 여기는 일본인데 팟짱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영화배우 유해진? 아, 내가 더 낫다니까. 유해진과 얼굴 구조가 비슷해요. 구조가 비슷해요. 구수합니다. 세부 라인은 제가 더 낫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카카오톡으로도 그 의견을 좀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샘스오토샵.com 수고하십니다. 여기는 휴스턴, 텍사스입니다. 오마이TV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중계 시청률 방송 오늘도 생중계 방송 시청률입니다. 이 무슨 말이죠? 자, 허성근님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인간 존중 이념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발 구속되어서 다른 머리 스타일 내린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의견 있습니다. 호성기아 타이거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김경진 의원님 또 술 한잔 하신 듯 술 안 드셨어요. 네, 줄리아님 박근혜 교도소 동문회 만들면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스카이정님 멜번입니다. 탄핵 후에 무엇인가 시원섭섭하네요. 구속되는 그날까지 행진하십시다. 이런 의견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주고 계십니다. 진님께서 라스베가스입니다. 여기 오후 4시 30분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짱돌님께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할지 어떤 말을 할지가 굉장히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오마이뉴스로 지켜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검찰은 후견인이 필요할지 모를 박근혜의 삼성동 집이나 이 유경수 생가 압수수색을 왜 안 한 걸까요? 청와대 압수수색보다 먼저 해야 됐던 것은 아닙니까? 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조사를 할까요? 김경진 의원이 과연 구속 연장 발부를 할까요? 구속영장 발부를 할까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에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김경진 이웃주민이 네. 김경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안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이에요. 12시 반인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12시 반인 것 같습니다. 자, 문지은님 여기 미국 알래스카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박경희님 날씨는 꾸물꾸물 그렇지만 우리 스카 의원님 덕택에 마음은 쾌청. 김경진 의원님 응원합니다. 정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하셔야 됩니다. 김경진 의원님 3년 임기 남았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계속 수고하시고 싶으세요. 네. 예.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엔 너무도 멋지고 멋있고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박경희 의원님. 박경희님 고맙습니다. 네, 스카이정님 여기 시카고입니다. 6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존고님께서 장국장님 박근혜 씨라고 호칭해 주세요.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박근혜 씨. 네, 박근혜 씨, 박근혜 씨로 말씀을 해달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정용준님께서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점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범계 의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네. 오후에 오늘 네. 저희 방송 출연하실 예정인데 민주당 법사위 간사죠. 네. 박근혜 혐의 징역 45년이다. 네. 상상 불허의 위중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의원님은 아까 이제 5년, 작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예측하셨는데 아니요, 많게는 10년은 아니고 더 돼요? 그러니까 법으로 네. 줄 수 있는 가장 봐줬을 때 최한이 5년인데 최하가 5년. 네. 대법원에서 정한 네. 통상적인 양형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네. 징역 20년. 징역 20년. 네. 그러니까 구형을 20년 할 거다. 구형은 40년. 구형 40년. 30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박근혜 씨 네. 구형 40년. 징역 30년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역 30년. 네. 법원에서는 네. 피고인 박근혜를 네. 징역 20년에 처한다. 땅.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할까요? 전직 대통령인데? 아니, 그거는 이게 대법원도 법원에 네. 기소가 되면 네. 법원의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이 양형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그 형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에 보면 네. 뇌물이 1억 이상이면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10년 이상. 10년인데 네. 이게 왜 제가 아까 5년이라고 네, 했냐면 네, 네. 모든 사건은 음흠. 판사의 권한이 센 게 판사가 반절로 깎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판사 올마이티예요. 반값 세일. 반값 세일을 판사님들은 반값 세일 권한이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이면 5년 네. 그게 가능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거는 내부적인 법원의 기준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네. 최소 20년은 선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아마 법원은 20년 선고할 거예요, 대략. 그리고 나면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살릴 것인지 네. 이 형에 대한 집행 권한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어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자는 네. 대통령이에요. 네. 결국은 차기 대통령이 아. 실제로 얼마만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예. 그게 우리가 맨날 논란이 됐던 재벌에 대한 사명권, 네. 힘센 사람에 대한 사명권이 네. 대통령한테 있어요. 네. 개별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요. 네. 예. 그 말씀 주신 대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실제 사면 문제도 이제 논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법무부 장관은 공석이에요. 김현웅 장관이 그만둬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2달 후에 대통령 선거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명운을 주게 되는데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네. 일단 시간이 좀 흘러야 되고요. 형을 받았으면 일정 기간은 분명히 살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엄정한 정기를 위해서 네. 다 살려 하면 다 살아야 돼요. 다 살려. 그러면 20년 남은 시간 법원에서 20년. 나온 대로 다 살려야죠. 근데 이제 많은 국민들은 지금 스마일님께서 오마이뉴스 감사합니다.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너무 약하네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무기징역. 특가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법정형이기 때문에 네. 그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습니까?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죠. 무기징역 가능성도 있다. 예. 433억이에요. 삼성으로 받은 것만. 네. 그죠? 근데 자기는 이제 그 최순실하고 관계가 없다. 네. 그냥 나하고 눈도 못 맞추던 일종의 집사 같은 우리 집에 있던 앤데 그랬을 뿐인데 네. 내가 무슨 사익을 취한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10원 하나 가져간 것도 아니고 눈도 못 맞히던 애가 삼성동 집에 있던 가재도구 텔레비 다 빼가지고 지 조카 장시호 줍니까? 그러니까요. 예. 맨날 눈도 못 맞추는 애가 대포폰 사가지고 순실아 잘 있었니? 오늘 뭐 했니? 밥 먹었니? 뭐 먹었냐? 예, 이거 어떻게 쓸까? 순실아 좋은 주사 아줌마 없니? 이번에 새로 한번 발탁해서 보내봐봐.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그렇죠. 40년간 이어진 이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뜨겁고요. 그 유치원 원장밖에 한 것이 없는 최순실 씨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재산의 근원은 어딘지, 이것이 1979년 11.6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어떤 통치자금과 관련은 없는 것인지, 이것도 검찰이 좀 살펴봐야 되는 지점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12.12, 11.6 그 과정 속에서 11.6 이후에 대통령 집무실 안에 금고가 하나 있었고 대통령 비서실 안에 금고가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 있던 금고는 그 전에 비서실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어쨌든 현찰이 기본으로 몇십억씩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10,000원짜리로 몇십억이니까 5만 원짜리도 없던 시절. 그때는 5만 원도 없던 시절. 이게 사과박스 하나가 한 5억 됐을 거예요. 한 3억 됐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우리 사과박스 아시죠? 그렇죠. 요새는 사과박스도 조그맣긴 해. 옛날엔 있단 말했어요. 그렇죠. 15kg짜리. 라면 박스보다 더 컸어요. 컸죠. 그 유명한 사과 박스. 차떼기. 한나라당 경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참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인 건데 그때 이제 그렇게 재벌들한테 돈 받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 너무 당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식을 지금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사고를 친 건 아닌가. 재벌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옥천에 가면 이제 그 조폐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대통령들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네. 부분이 있는데 네. 옛날에는 그 대통령이 국정원 돈 그냥 그대로 갖다 썼지 않습니까 보면. 그렇죠. 예. 그게 국회에서도 묻지마 예산 아닙니까? 네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이게. 그렇죠. 예, 예. 얼마인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보면. 예. 예. 대통령이 필요하면 그냥 아무렇게나 네, 갖다 네, 쓰고 네. 그게 몇십억 몇백억 뭐 이랬다는 거고. 네. 또 조폐공사 조폐제출청에서도 갖다 씁니다.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고. 예. 네,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또 이제 그날 그 지난 12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때 세월호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조사도 제대로 못한 검찰, 특검도 마찬가지고요.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밝혀줄 거냐. 그리고 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냐. 이거 문제가 있다. 너무 유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 검찰이 조사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검찰이 네. 이 부분은 조사를 꼭 해줘야 돼요. 세월호 7시간 조사 꼭 해야 된다. 꼭 해줘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사유에서도 안 들어갔듯이 네. 형사 범죄는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전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 네. 특검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단초를 풀었어요 보면.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좁혀진 상태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검찰에서 조금만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을 자꾸 물어보면 돼요. 그날 동선, 네. 시간대별 그리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예. 그날 대통령이 대포폰 사용 흔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보면 통화 내역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이건 네, 없는 왜? 것인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조사를 하면 네. 대통령이 그날 그 순간에 뭘 했는지를 명확히 네. 사실은 밝혀서 네. 검찰이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형법상 범죄가 안 되면 사실은 검찰이 수사해야 될 책무는 없어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예.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네. 워낙 이게 국민적인 관심사가 지대하고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검찰은 밝혀줘야 돼요. 네. 그리고 특검이 상당 정도 압축해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하.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 순간에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표를 확정을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희가 뭐 그날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주사를 맞았는지 뭐 머리를 했는지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공모적으로 뭘 했는가, 네. 무엇을 했는가. 네.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그게 직무유기다 이런 거잖아요. 일종의 청와대 비서진들의 네. 추후에 어떤 후대의 청와대 비서진 보좌진들을 위한 네. 업무 반면 교사 프로토콜이 될 수도 있어요. 업무 반면교사 프로토콜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일하지 말아라 절대로. 네. 당신들은 절대로 이렇게 일해서 대통령이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 예, 것인가. 예, 예. 대통령이 아주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대통령이 일종의 강박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참모진이나 보좌진들은 그런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좌를 하는 것이 네. 최선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청와대 경호실이라든지 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이게 물론 비서실 바뀌긴 하지만 거기도 네. 늘 공무원들이 있어요. 주로 파견 나와서 버티고 있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끼리는 예. 연구해서 후세를 위한 우리가 예, 족보로 예.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장유정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맞게 해야 됩니다. 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입장 주셨습니다. 지금 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멀리서 응원합니다. 한평진님.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에서도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본이에요. 화면 좋네요. 좀 오늘은 잘할까요? 나올까요? 수고하세요. 오마이 짱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리님께서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사이다 제조해주시는 멋있는 분들 힘내세요. 여기는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보고 있어요. 오후 7시 42분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네. 시간들을 다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리님 감사합니다. 윌리엄님께서 어찌하면 검찰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조사하고 밝혀나갈 수 있나요? 김경재 의원님 좋은 방법 없습니까? 특검밖에 없나요? 이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써니아님. 이것은 저희가 이게 정치적인 의견을 주셔서 제가
황주수님께서 오늘 이후로는 박근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국민은 순실이와 함께 무기징역을 원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박은숙님께서 세월호 7시간 조사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검찰은 압수수색을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는 캐나다입니다. 팟짱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빠른 방송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저희가요 더 중요한 것은 인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전체 기자들이 10명 남짓으로 이렇게 그 3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일당백. 일당백 이제 지쳐요. 힘들어요. 큰 회사처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이따 떡 사서 보낼게요. 의원님 떡이 진짜 맛있더군요. 김상일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에 특검 재가동 방법 없습니까? 의견 주셨고요. 김상일님께서는 지금 보스턴에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어째스까이. 재미교포 제인 김입니다. 미국 LA 현재 생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늘 오마이TV 화이팅입니다. 김경진 의원님 팬입니다. 어째스까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희연님께서 캐나다 헬리팩스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가 시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검찰 출두 상황 보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의견도 주시고 계시는데요. 숨마음몸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긴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옆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옆. 오마이뉴스 화이팅. 제 약혼자랑 밥 먹으며 숨죽이며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박근혜 서울중앙지검 화장실 사용을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워낙 화장실에 대해서 예민하셔가지고 화장실에 대해서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윌슨 경님께서 여기는 미국 캐나디카주 저녁 8시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어째스까 정말 편입니다. 편입니다 하셨어요. 그다음에 미용림님께서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셨어요. 이분은 탄핵 때 해외 반응을 직접 유튜브로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승비님께서 아직도 성적이 태극기 든 사람들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박근혜 빨리 구속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구속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심규님께서 오늘 구속영장 발부될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오늘 청구 안 해요. 오늘 청구를 안 할 것 하고 한 대략 금요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쯤 청구를 할 것 같고 그러면 금요일 청구하면 다음 주 화요일쯤이나 영장 발부가 될 거고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청구를 하게 된다면 다음 주 한 수목 정도 그때 구속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주 수목 정도에는 늦어도 다음 주 수목까지는 구속이 될 거라고. 늦어도 다음 주 수목 정도에는 구속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입니다. 이 순간을 참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자아자. 그러니까 국민들의 심정들이 다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동정심, 연민 이런 것들도 전부 사그라든 이런 상황이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은 조금 맷집도 크고 통도 큰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집사람이랑 같이 그 장면을 봤는데 집사람이 정말 분노를 하더라고요. 분노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또 이제 사람의 마음들을 들여다보는 입장에서 보면 또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되는 측면도 일부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뭔가 마지막까지 자기 편들에게 이렇게 좀 때깔나게 보이고 싶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평정심을 안 잃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보면 근데 그 좌표 지점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자기를 지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한동안은 분명히 그중에는 자기 지지했고 투표를 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대통령일 때 따랐던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민들을 보고 사실은 좀 이렇게 폭넓게 넓은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통이 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요. 자, 지금 8시 58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잠시 뒤 9시 30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 포토라인에 설 걸로 보입니다. 경호 차량으로 보이는데요. 에크스 한 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취재를 하던 풀 기자 몇몇이 자택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후에 제가 또 모실 수도 있어요. 저녁 늦게. 저녁 늦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구글 캘린더를 좀 보고.
예, 의원님 늘 저희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신성화님께서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이고 스카 의원님이 조사 좀 했으면 쓰겄네. 예, 미국에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 네.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가 상황이 변하는 대로 또 네. 의원님 모시고 네. 혹여 전화 연결이라도 네. 통해서 오늘 뭐 길어질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기자들에게. 저희 당 대선 후보들이 오마이 TV 토론을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아 이거 공식 발표하시는 겁니까? 아니야. 조율 안 됩니까? 조율해 볼게요. 조율 어떻게? 끝까지 노력해 주세요. 끝까지 노력할게요. 안철수 후보는 왜 대선 토론을 안 하려고 하실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분인데 예, 안타깝습니다. 지역에 스킨십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참 그러니까요. 콩알콩알. 아니 토론을 해야죠. 토론을 해서 국민 검증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스킨십을 확대하는 네. 온라인 시대, 뉴미디어 시대에 뉴미디어 시대. 인터넷 방송하고 네. TV 토론을 안 하신다니 네. 참 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네. 노력해 주십시오. 수석 대변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